누군가가 게임을 왜 하냐고 물어본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같은 대답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미있으니까. 만약 오늘 리뷰할 게임을 만든 제작자들에게 왜 게임을 만드냐고 질문한다면 그들도 같은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스튜디오가 제공하고 인썸니악에서 제작한 엑스박스 원용 타이틀 선셋 오버드라이브입니다. 선셋 오버드라이브는 특별한 게임입니다. 어떠한 요소들이 이 게임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한번 그 특별함의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픽입니다. 이 게임의 그래픽은 엄청나게 좋은 그런 그래픽은 아닙니다. 하지만 게임의 분위기와 정말 딱 맞아떨어지는 그래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색 계열의 색상, 독특한 캐릭터 디자인, 다양한 배경 디자인 등은 3D 애니메이션을 본 듯한 느낌을 플레이어에게 전달해줍니다. 엄청나게 많은 적이 쏟아져 나올 때에도 프레임 저하가 없다거나 꽤나 큰 크기의 맵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와중에도 로딩이 전혀 없는 등 기술적 완성도 또한 높은 축에 해당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술적 완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셋 오버드라이브의 미술은 하나의 세계관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 미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게 해줍니다. 좋은 그림은 많지만 독특한 그림은 많지 않은 법이죠. 게임의 배경, 캐릭터, 그리고 무기와 소품들, 유저 인터페이스까지 게임 전반에 쓰인 개성 넘치는 디자인들이 보는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디자인들이 게임의 플레이 방식이나 스토리와 아주 잘 어우러집니다. 플레이어는 정해진 주인공이 아닌 자신이 커스터마이즈를 한 캐릭터를 조작하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자신이 제작한 캐릭터의 경우 개성이 살아나기 힘든 단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선셋 오버드라이브에서는 개성이 있다 못해 넘치는 캐릭터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김새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의류나 액세서리, 신발 등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고 이는 게임의 재미를 더해줍니다. 전반적으로 선셋 오버드라이브의 그래픽은 흔히 이야기하는 트리플 A급 게임의 그래픽은 아니지만 개성적인,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그래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임의 스토리는 풍자적 요소로 가득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유치해 보이는 이야기이지만 그 속에 뼈가 숨겨져 있습니다. 대기업의 신상 음료수를 마신 사람들이 괴물이 되고 그 괴물들이 장악한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한 주인공이 고군분투를 하게 되는 내용인데 그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캐릭터들을 만나게 되고 기상천외한 미션들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픽이나 게임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밝은 느낌의 유토피아를 연상케 하지만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 게임이 다루는 것이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이듯이 스토리 또한 그런 이중성을 가진 느낌입니다. 아주 깊이가 있는 스토리는 아닙니다만 각각의 캐릭터들의 개성이 뛰어나고 곳곳에 숨어있는 풍자적인 유머 코드들이 즐겁습니다. 쓸데없이 진지하기만 한 유저들의 지성을 무시하는 어떤 게임과 정반대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게임의 플레이 방식은 오픈월드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미션을 깨나가는 GTA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큰 차이점은 기존의 오픈월드 게임이 주로 차량과 탈 것을 이용한 이동 방식을 택했다면 이 게임은 캐릭터가 파쿠르를 하며 이동한다는 점입니다. 미러스 엣지나 영화 13구역의 그것을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이는 제작자가 직접 이야기했듯 세가의 제센 라디오 혹은 미러스 엣지 같은 게임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언급한 두 게임이 이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선셋 오버드라이브는 그보다는 이동 중 무기 사용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슈터 게임인 것이죠.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적의 공격을 피하고 공격을 하는 것이 이 게임의 핵심적 요소입니다. 가만히 자리에 서서 총만 쏘면 금방 죽어나가는 캐릭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한동안 유행했던 그리고 지금도 주류로 자리잡은 엄폐를 중심으로 한 슈터 게임과 완전히 상반된 게임 플레이 방식입니다. 이러한 게임들이 인내심을 요구하는 정적인 게임이라면 이 게임 선셋 오버드라이브는 조증에 걸린 듯
한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역동적인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게임의 특성상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 전까지 난이도가 높은 느낌을 받습니다. 캐릭터의 이동 내내 어느 정도의 조작을 타이밍에 맞게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실패할 경우 재미도 반감됩니다. 하지만 익숙해지고 나면 정말 도시를 마음껏 뛰어다니는 것만으로도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미션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추격전, 거대 보스와의 전투, 방어전, 요새 함락 등 게임이 지루할 틈이 없이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 미션들을 통해 얻은 보상들로 무기를 업그레이드하거나 무기의 속성을 입히거나 캐릭터를 성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겉모습도 바꿀 수 있고요. 이 외에도 수준 요소들도 충실해서 엔딩을 본 이후에도 할 것이 넘쳐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컨텐츠가 풍부합니다. 이는 비슷한 느낌의 게임이었던 크랙다운이 한번 엔딩을 보고 나면 전혀 플레이할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꽤나 긴 시간을 플레이했지만 선셋 오버드라이브를 하면서 지루하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난이도 조절도 절묘해서 조금 어려웠던 미션들도 짜증이 나기 전에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이야기한 요소들, 그래픽, 스토리, 게임 플레이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정말 대단하다, 끝내준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한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합쳐졌을 때 선셋 오버드라이브는 굉장한 게임이 됩니다. 그것은 모든 요소들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유기적으로 잘 어우러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장하고 멋있는 세계에서 묵직한 게임을 플레이하고 싶은 게이머에게 이 게임은 큰 감흥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재밌는 게임을 플레이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만한 게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셋 오버드라이브는 이 게임을 만든 제작자들이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했다 라는 인상을 주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엑스박스 원 전용 타이틀 선셋 오버드라이브 부부더 비디오 게이머즈 림바의 점수는 96점입니다.